나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발전소에다가 미사일을 쏘아댄 것에 대해서 지금 격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핵발전소에 막 불이 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불이 나는 이런 상황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현장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예, 지금 뭐 보시면은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막 불기둥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막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장면이 지금 언론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이날 새벽에 트위터에다가 러시아의 에네르달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자력 발전소 포격은 미친 짓이다. 예,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포격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띄워서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치가 한 4군데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자포리자라는 데가 이제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미 지금 이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눈여겨보실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쪽에 보시면 지도 위쪽 중간에 까맣게 원자력 표시가 되어 있는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지금 물론 문 닫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체르노빌 사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원자로가 붕괴하면서 굉장히 많은 방사능 유출이 있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런 것이었죠. 이것이 한번 원자로 문제가 생기고 방사능 노출이 있게 되면은 이건 뭐 수십 년을 이어가면서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한번 끝난 원자폭탄이 터진 거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핵을 건드리고 그리고 또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이게 지금 나토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서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 라트비아 외무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전쟁을 우려해서 분쟁의 직접적인 개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걸 다 아니까 괜히 지상전에서 러시아랑 직접 전투를 벌이게 되면 이것이 핵전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전쟁에 직접 참여를 피하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원조해 주는 거로만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유럽 최대 원전 주변에서의 이 싸움이 나토의 개입 없이도 핵 위기의 잠재력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회의를 지금 소집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뭐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지금 러시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하겠기에 일단 회의 소집은 하기는 합니다만 영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존슨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이제 유럽 전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 테러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크라이나군이 핵시설에서 어떠한 도발도 피하려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지금 핵 미사일이 떨어져서 불이 났는데 이 핵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다만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끝이다. 그것은 유럽 전체의 끝이다. 종말을 선언한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 유럽 전체가 대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즉각적인 조치만이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다. 핵 파국으로 유럽이 죽지 않도록 하라.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성명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지난 뒤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이 발전소에서 화재를 진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화재가 필수 장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장 직원들이 완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사고 비상대책본부 상황 때문에 완전한 대응 모드에 지금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원전 주변의 싸움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 중에 하나의 무발적인 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AEA에서는 지금 전쟁에서 누구 편 들지 않으려고 하는 국제 단체들의 어떤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어제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발표가 하루 사이에 지금 나온 것이고요. 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수요일 이 시설들이 고의적으로 공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전쟁이 단지 전쟁 지역에서 근무교대 및 가정 왕래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긴 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시설을 운영하는 비전투원들에게 야기되는 합병증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화를 받아서 사고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출퇴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직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실수가 벌어진다거나 하는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이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IAEA 사무총장의 생각과 달리 러시아는 그냥 미사일을 핵발전소에다가 막 쏴댔던 겁니다. 그로시는 수요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장에 머물다가 다음날 일을 계속해야 되고 휴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활동에서도 그러나 특히 여러분이 정말로 매우 집중해야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곳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핵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서방 국가들이 직접 러시아랑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뭐 계속 지금 그렇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안타까운 것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희가 보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쪽에다가는 무기 공급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석유 사들이면서 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미국 의회 내에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금지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조차도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 금지하는데 동의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말은 일단은 러시아산 수입은 금지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내 석유를 더 생산하자라는 건 또 반대하고 있는 게 낸시 펠로시 이야기여서 좀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는 끊자.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고요. 서방 국가들 특히 동구라파에 있는 석유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계속 올라가 있는 가스값으로 예전하고 똑같은 석유를 팔면서도 똑같은 양을 팔면서도 돈은 2배로 더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결사항전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서방 세계에서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장기화되는 전쟁 속에서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음모론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